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이시다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 새로운 구심점,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섰을 때, 지금 현재 이런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내지는 이런 민심의 추세,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동훈이란 사람이 국내에 이 운전대를 맡았을 때, 운전대를 잡게 됐을 때, 과연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과연 이 용산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 당,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선 그 당의 운명, 향방, 이런 것들, 결국엔 당의 지지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당이 결국에는 개혁할 수 있느냐, 변화할 수 있느냐, 이 당이 다시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지지세 회복을 넘어서 지지세를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가장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용산과의 차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꾸 용산 그러니까 그 좋은 동네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 설정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 한동훈 체제, 내지는 뭐 한동훈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 한동훈이 아니라고 해도 이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그 당대표의 이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에서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바라는 것도 결국에는 저 용산과의, 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수평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저 민심에 부응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갖다가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 된다. 강제로 끌고 갈 힘이 없다고 한다면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당심이 아닌가, 그게 또 민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잘 정리한, 이런 주문들을 잘 정리한 칼럼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올린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축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미에 제가 이 한동훈 대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희망을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약간 비관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그런 취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내용을 주문하는 칼럼이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정용관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주인공이 될까 도구가 될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동훈은 주인공이 된다는 건 뭔 말입니까? 주인공, 결국에는 이 국내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는,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과의 차별화입니다. 여러분들, TV 토론 과정에서 뭐 OX 퀴즈를 할 때 분명히 한동훈 후보는 차별화에 대해서 X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기간에 나는 윤석열과 차별하겠다,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배신자론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그런 판국에 그거 그냥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절대다수의 한동훈 지지층은 결국에는 이 용산과의 차별화를 원하고 있다. 그 차별화가 이 당이 파국으로 가는, 이 정권이 동시에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또 절대다수가 동의하시겠지만, 그런 바탕하에서 건강한 차별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런 것과 비슷한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 소위 말해서 난제를 이 한동훈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한테 그런 해법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대표 선출이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 투표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판세임은 분명하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 한동훈이 과연
이번에서 1차 투표에서 당선될 것인가 결선까지 가서 당선될 것인가의 문제지, 그리고 그 득표율의 문제지, 여러분들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된다는 또는 그렇게 전망할 만한,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단 한 개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의 변화가 없다면 51세의 한동훈이 쟁쟁한 선배 정치인들을 제치고 정당 생활 7개월 만에 집권 여당의 선출직 대표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정체성도 허약하니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위기에 몰릴 때마다 늘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국내의 모습이 참 딱하지만 논외로 치자. 별의별 진흙탕 싸움이나 네거티브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108명의 의원들도 한동훈 저지그룹, 한동훈 쪽으로 발빠르게 변신한 그룹, 대세 눈치 보기 그룹, 팔짱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고신과 득세의 기회를 탐색하느라 분주했을 뿐이다. 흥미로운 건 어대한 기류는 시종일관 유지됐다는 점이다. 다른 3명의 당권 주자들도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나름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중진들이지만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칼럼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칼럼을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어대한일까? 여러분들 그거는 뭐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은 이 한동훈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에 가장 또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벌써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겁니다. TV 토론을 지켜본 몇몇 정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한동훈은 초보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1대3의 불리한 구도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는 모습, 속도감 있는 언변 등으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반면 국가 지도자감이라는 점에선 여전히 유보적 반응도 적지 않다.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는 듯한 톤 앤드 매너는 그렇다 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보수의 비전이 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본론은 다만, 그럼에도, 그러나 이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원 대상이든 일반인 대상이든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건 한마디로 한동훈 도구론이 먹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성 정치인보다는 젊고 새롭고 그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당의 체질을 바꿔보자. 여러분들도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이 국내임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 국내임이 개혁됐으면 좋겠다. 이 국내임이 이 무능 웰빙들을 다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 국내임을 정말 이기는 정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국내임이 기존의 그 영남 보수 전통 지지층 외에 이 지지층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국내임이 다음 선거에서 꼭 이기고 국내임의 정권이 재창출됐으면 좋겠다. 그 적임자가 바로 한동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이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세를 지금 투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성 정치인들 나 정치 25년 했네. 원희정, 나는 2002년도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이 당에서 5선 내고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 그 나경원, 그 다음에 나는 경상도 경남에서 출마하라고 했지만 그런 권유도 있었지만 나는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해야 된다. 인천에서 지금까지 5선 무소속으로도 또 2번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는 윤상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정치 경력은 참 대단하지만 실제 그런 정치 경력에 걸맞지 않는 그들의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그들의 언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저런 사람들로 이 국내임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저런 사람들이 국내임에 당권을 쥐게 됐을 경우에 국내임은 정말 우리란 건 저를 빼고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국내임 당원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당원으로 남아있을 만한 저 당인가? 아니면 과연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인가? 라는 데 심각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롭고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뭔가 변화를 얘기하고 뭔가 기존 인물들과 차별화된 그 한동훈한테 이런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투사됐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라는 그런 대세론, 한동훈 대세론 이런 것들이 형성됐고 이런 것들이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 각종 네거티브에도 이게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을 공격하는 측은 오히려 구태로 몰리게 되고 그 공격을 받는 한동훈은 지지율이 애초부터 압도적이었지만 오히려 또 핍박받는다는 그런 이유로 동정 여론이 또 쏠리게 되고 그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직 자질과 덕목이 검증되진 않았지만 한동훈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주자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 일각에서 어차피 한동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해가 무관치 않은 듯하다. 이젠 전대 그 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그 누구에게 패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패하진 않더라도 한동훈이 그 누구와 이렇게 정말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들 중에서 그 지지율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없었습니다. 거의 고정됐었습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전당대회 결과도 중요하지만 전당대회 그 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저도 그래서 일찌감치 이 전당대회 기간에 그 각 후보자들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그것도 웃긴 게 이미 저는 이 전당대회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총평을 했는데, 그 후에도 끊이지 않는 이 네거티브를 보면서 정말 이 당은 이 당 지지층, 이 당의 당원과 지지층으로 하여금 정말 염증을 내게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정말 기존 정치인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우지 못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끈질기게 뭔가 투쟁을 못하는데, 이 내부 투쟁, 내부 싸움에 대해서는 그 누가 다 내가 방구석 여포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 싸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국내 당원과 지지층들은 변화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칼럼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전대 그 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권력의 시간을 모래시계에 비유하곤 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꽁꽁 묶을 방법은 없다. 정권마다 위 그릇에서 아래 그릇으로 흘러내리는 속도가 다를 뿐이다. 이 정권의 모래시계는 훨씬 빨리 돌아간다. 전대를 통해 확인된 사실 하나는 윤심은 도통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러분들 제가 요 바로 앞에 영상에서 했던 얘기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권력이고 현직 대통령이고 앞으로 임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한이 막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불과 작년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보였던 그 윤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무효다, 효과가 없다, 힘이 없다, 무력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윤심은 이제 관심의 대상도 아닌 듯하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지원하는지 이거는 이 국내 당원과 지지층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힘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주요 인물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들 이번 TV토론에서 윤석열과의 차별화가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여러분들 이 TV토론의 그런 질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 누군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런 민심,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그 민심에서 표출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국민들 대신해서 언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자들한테 그 질문이 나왔다는 거, 윤석열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대체적이다, 다수다, 그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대가 이대로 끝난다고 해서 모래시계 아래끝은 한동훈 차지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전대 이후에 그 시간은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당권을 진다면 정치력을 적나라하게 검증받는 혹독한 시기를 맞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여전히 모래를 꽉 움켜쥐려는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권력은 아직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있다. 극심한 내용에 휘말리며 대통령 탈당, 분당, 탄핵 시나리오까지 나오지만 윤석열의 영역과 한동훈의 영역이 적당한 선에서 봉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5월 동주이건 동상이모이건 그게 양쪽이 다 사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또는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수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물론 그 개인적인 감정은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정말 이 국정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 둘이 정말 이 동반자적 관계, 이 수편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여기에 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세계는 때로 합리적 타산이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정치권에서는 이 합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이 민심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나 다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정치권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피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합리적 타산이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왜 그렇게 수많은 용산발 악재가 국민의힘을 폭격을 했을까? 왜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그런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했을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윤 대통령의 격정적 온난 전선과 한동훈의 차가운 한냉 전선이 부딪히며 언제 어디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를 일이다. 특히 한 후보가 여사 문자 공개 국면에서 국정농단, 당무 개입 등의 용어까지 쓰며 저항한 건 윤한 갈등의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 부인의 농단, 개입 논란은 치명적인 이슈다. 김 여사 문제는 한동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난제입니다. 과연 그 누가 이런 문제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경로를 타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국민들의 민심도 다독일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낼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건의를 할 수가 있으며 그걸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여사 문제가 보수 위기의 핵심 고리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위기의 전부는 아니다. 그 점에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보수 정당의 본질적 가치를 새로 정립할지에 대한 묵직한 비전을 내놔야 된다. 한쪽은 미래 권력만 꿈꾸고 다른 쪽은 현재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며 권력 투쟁만 벌이다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용사는 별로 바뀔 기미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는 걸 봤을 때 용사는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더 길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주 호조건에서 상대적인 유리한 조건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대체 그런 기대, 그런 낙관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사는 별로 바뀔 기미가 없다. 당이 바뀔 때다. 한동훈이든 막판 뒤집기로 다른 당권 주자가 당선이 되든 대권 야심이 아닌 보수 재건의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한다. 궁금하다. 정작 원톱 주인공의 삶을 살아온 한동훈은 도구가 될 자세가 돼 있을까? 이건 결국에 뭔 말입니까? 한동훈, 지금 그 한동훈의 지지층, 그 기대, 그런 것 갖다가 정말 부응해가지고 이 용산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 건전한 비판,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봉합을 할 것이냐? 이게 바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그의 정치적인 미래를 가늠하는 이 국민의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핵심적인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칼럼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건 아닐 테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내용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리스크 있다. 김건희 리스크로 부딪힌 윤석열과 한동훈 더 앞으로 어떤 문제로 부딪힐지 모른다. 왜냐 두 사람의 성향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이 김건희 리스크뿐만 아니라 국내힘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다. 왜냐 국내힘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이 김건희 리스크 또는 용산발 리스크 이런 거를 해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 용산과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의 지지세를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실제 국내의 당 대표가 됐을 때 정말 이 국내의 당과 지지층의 그런 바람, 기대, 희망을 갖다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칼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댓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선정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도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야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격려 차원에서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